spielen. Son! Ein Tor für 1-0! 유로파리그 토너먼트 진출을 위해 중요했던 호펜하임전이 정확히 13년 전에도 손흥민에게 특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 한 사람의 인생은 뜯어보면 모두가 드라마이고 영화일까요? 직전 시즌 19살 손흥민은 아버지와 전반기 5골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고 출발했지만 3골로 아쉽게 실패했었습니다. 보통 목표에 실패하면 같은 숫자로 다음 시즌을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놀랍게도 선구자는 실패를 반성하기 위해 새로운 시즌에선 목표를 7득점으로 올려버렸습니다. 아버지는 말로만 아들에게 목표를 던져주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프리시즌에 춘천에서 손흥민과 함께 7을 향한 도전을 시작했고 위대한 특훈이 주어졌습니다. 그 여름이 미래의 EPL 득점왕을 만들어낼 것이라 아버지는 알 수 있었을까요? 특훈의 목표는 바로 1대1 찬스에서의 마무리 능력이었습니다. 휴식기를 맞아 흥민이와 챔피언스리그 주요 경기를 보며 정상급 공격수가 골키퍼와 1대1 기회를 어떻게 공략하는지 유심히 봤다. 17살의 함부르크 역사상 최연소 득점을 터뜨린 기억은 그들에게 오래전에 사라져 있었고 이미 챔스 경기들을 지켜보고 있었으며 최종 목표는 분데스리가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아들이 데뷔골을 넣자 자만할까봐 무서웠다던 아버지의 말은 즉시 다음 행동으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지금의 손흥민이 1대1 찬스를 위한 훈련을 따로 한다는 것은 낯선 일이지만 당시 손흥민은 전형적인 윙어의 재능이었습니다. 하지만 직전 시즌에서 손흥민은 9번 스트라이커로 제법 출전했었고 당시까진 찬스에선 무조건 넣는 피니셔가 아니었습니다. 전반기 3득점에 그친 결과를 대폭 상승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선택은 우선 발생하는 찬스를 놓치지 않는 정확도였습니다. 결국 손흥민은 비시즌에 1000개 이상의 슈팅 훈련을 진행했고 아버지가 강조한 것은 다양한 각도에서 반박자 빠른 타이밍과 함께 끊어차는 것이었습니다. 전형적인 브라질 호나우두의 박스한 슈팅 방식입니다. 말은 쉽지만 전세계 공격수 전부가 찬스에서 끊어찰 수 있다면 누구나 시즌 10골을 올렸어야 합니다. 현실은 시대가 아무리 변해도 찬스에서 일부 공격수는 상체가 열리거나 공에 임팩트를 과도하게 주고 홈런을 날리고 있습니다. 손뼉은 마주쳐야 소리가 나고 아버지의 특훈이 강요가 아니었던 이유는 손흥민 또한 독일을 넘어 유럽 대항전을 꿈꾸고 있었기에 성장이 절실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에 나와서 좋은 경기를 펼치고 팀도 지금 좋지만 더 세계적인 선수들과 경기를 해보고 싶은 그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루 1000개의 슈팅을 한 달간 진행했다면 3만 개입니다. 경기에서 어떤 날은 단 한 번 찾아오는 찬스에서의 득점이 밖에서만 지켜보는 누군가에겐 당연한 것이지만 손흥민에겐 적어도 3만 번의 예행 연습이 있었습니다. 학생들의 방학, 직장인들의 휴가기간 무엇을 할지는 대체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에게 방학이란 다음 시즌을 위한 도약의 발판이었고 일상생활이나 여가 따위는 없었습니다. 그렇게 처절하게 시작된 새 시즌에서 손흥민은 전반기 종료를 앞두고 6골을 기록하며 스트라이커 본능을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그를 기다리고 있는 팀은 다름 아닌 호펜하임이었습니다. 여름 특훈을 알기라도 하는 듯 감독은 선발 명단에서 손흥민을 투톱 중 한 명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 경기가 중요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함부르크는 9위를 달리고 있었고 아버지가 부여한 1차 목표가 7골이었다면 최종 목표는 유럽 대항전 진출에 아들이 미미하게라도 역할하는 것이었습니다. Ihren Vater, was der so zu dem Thema sagt. Bitte nicht. 저는 그런 거는 관심 없고 정말 함부르크 팀에서 성실하게 팀에 정말 흥민이 힘이 미약하지만 정말 적은 힘이라도 함부르크의 힘이 돼서 유로파라도 하지만 세상은 여느 드라마들과 달리 해피엔딩이 가득하지 않았습니다. 영상이 이 정도까지 진행되면 당연히 7득점을 달성했겠지 싶으셨겠지만 손흥민은 호펜하임전 득점에 실패했습니다. 10번의 실패 끝에 한 번의 성공이 찾아오는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이고 손흥민의 득점과 어시스트는 결국 후반기 호펜하임전에서 터져나왔습니다. 시즌 12골 2어시스트째였고 양팀 통틀어 최고 평점을 받았으며 팀을 7위에 수성시킨 귀중한 승리였습니다. 당시 경기는 그의 시즌 전체를 통틀어 최고의 활약 중 하나였고 전반기 목표에는 실패했지만 종합적으로 인상적인 시즌을 만들어냈습니다. 목표의 중요성입니다.
전반기 7골을 위해 진행했던 하루 1000번의 슈팅 훈련은 그 목표에서는 실패했어도 다음 시점에선 빛나고 있었습니다. 매년 그렇게 자기만의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고 부딪히고 깨지고를 10년 반복하면 어떻게 될까요? EPL 득점왕이 탄생했습니다. 12년의 시간이 지나고 손흥민은 다시 한번 호펜하임 경기장으로 비장한 표정과 함께 걸어 들어갔습니다. 함부르크의 유로파 진출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시즌 종료 직전만큼이나 드라마틱했던 이유는 지금의 소속팀에겐 유로파 토너먼트 진출이 절실했기 때문입니다. 리그 성적은 30년 만에 최악이고 직전 경기에서 야유를 들었으며 유로파리그는 올 시즌 토트넘에게 최대 도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2년 전 아버지가 그토록 강조했던 1대1 찬스가 손흥민에게 찾아왔습니다. 어느 때보다 완벽한 상체각을 보인 손흥민은 정확히 공을 끊어차냈습니다. 춘천에서의 1000번 슈팅은 그런 의미입니다. 당시엔 하루하루가 힘들었겠지만 그 노력이 12년 후의 아들에게도 영광을 안겨주는 것이 노력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땀은 잠시는 마르지만 결코 사라지진 않고 어딘가에 영원히 머무르며 쌓이고 있습니다. 후반전에는 심지어 팝포스트를 직격했고 멀티골 완성입니다. 손흥민은 12년 전의 호펜하임전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기억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는 돌고 돌아 어딘가의 길목에 다시 나타나곤 하고 변함없는 것이 있다면 그의 최대 목표는 언제나 성장이라는 부분입니다. 7은 단지 숫자일 뿐이고 5의 실패했기에 나타난 우연이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작년보다 높은 숫자, 그게 전부였습니다. 언제나 작년에 나보다 앞서는 것, 그게 진짜 경쟁입니다. 적은 언제나 멀리 있지 않고 타인이 아니며 자기 자신입니다. 올 시즌 손흥민은 현재까지 10골 6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고 토트넘의 역대 최다 어시스트의 주인공이기도 합니다. 눈치채셨겠지만 함부르크 손흥민이 호펜하임을 격침시키고 받은 훈장은 12골 2어시스트였지만 이후 도움 숫자는 마법처럼 상승했습니다. 신문을 통해 숫자로 읽으면 마법이 맞지만 1000번의 슈팅 훈련을 아는 사람들에겐 그저 인간이 만들어낸 성취입니다. 부족한 부분을 찾고 더 나은 사람들을 지켜보며 나도 따라가겠다는 훈련의 과정, 정말 만화처럼 심플한 스토리입니다. 그는 축구를 미친 듯이 좋아하는 사람이자 성장에 중독된 사람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저한테는 제일 좋았던 시즌 같아요. 어떻게 보면 격한 운동이기 때문에 뭐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배웠고 사람으로서도 그렇고 선수로서도 진짜 더 많이 배울 수 있고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겠구나라는 거를 실질적으로 좀 몸소 느끼게 해준 시즌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아요. Because I think positive, you know. So I think we should never let the happiness go because the happiness is the most important. 다시 돌아갈 수도 없을 뿐더러 그런 상황 속에서 더 많이 배운 게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에 그런 기회가 왔을 때 더 잘 준비하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최악의 시즌이 끝나면 보통은 우선 아쉽다를 말하지만 손흥민은 기쁘다고 말한 특이한 사람입니다. 7골 도전의 실패처럼 그의 인생에는 실패가 가득합니다. 그 실패를 이기기 위해 새로운 프리시즌을 치르고 다음 해엔 더 나아지길 끊임없이 반복해왔습니다. 결국 그는 실패의 크기가 클수록 성장을 위한 더 거대한 걸음으로 이식하는 듯합니다. 오늘 영상의 최대 포인트이고 도전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도전을 해야 실패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 목표 없이 시즌을 시작했다면 손흥민에겐 애초에 실패의 가능성이 없었습니다. 스스로 7을 목표했기에 실패가 탄생했고 지속성은 미래의 성취로 연결되었습니다. 실패하면 웃는 남자의 진정한 힘은 내일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믿음에서 출발하고 그렇게 이뤄낸 성취가 인간에게 주는 폭발적인 쾌감을 온전히 아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를 넘어서 이런 종류의 성취감과 자기만족은 행복 지수가 초월적입니다. 또한 한 번 겪으면 또 하고 싶다는 반복으로 이어집니다. 누군가는 실패를 조롱하지만 누군가는 자신의 실패마저 사랑합니다. 지난 PK 실축에서 그는 정말 아쉬운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고 다음날 훈련장에서 무엇을 했을지는 이제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겐 새로운 PK 찬스가 올 것이고 그 슈팅 한 번을 위해서 그의 퇴근 후 시간과 잠들기 전의 공상에선 이미 수천 수만의 PK를 차고 있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세계 최고의 축구 선수는 아니겠지만 그의 세계관에서 가장 축구를 즐기는 사람임에 분명하고 눈앞의 폭풍들을 헤쳐나가기 위한 미션들을 매일 치러내는 선수입니다. 자려고 노력은 해요. 누워가지고 몸은 진짜 피곤해요. 사람들은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이제 왜 경기를 끝났는데 엄청 피곤할 텐데 못 자지? 그게 되게 좀 괴롭죠, 선수 입장에서. 컨디션이 안 좋은 날에도 항상
최선을 다하려고 노력을 하지 나는. 어떤 사람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왜냐면 여기서 살아남기는 진짜 힘드니까. 축구를 가장 즐기는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저는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누구보다 축구를 좋아하고 축구를 사랑했던 사람으로 남고 싶어요. 제 꿈은 아직도 실현되고 있다. 어떤 분이 봤을 때는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직도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축구를 좋아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